2022년 1월 17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스웨덴 전역에서는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한때 그는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그것도 26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다음 업무를 생각하느라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삶이 뿌리부터 흔들리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불쑥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과 차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태국으로 건너가 숲속 승려가 되었습니다. 수행하는 17년 동안 술도 마시지 않았고 돈 한 푼 쓰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마음속 소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수행을 마친 후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라는 스승의 말에 사람들에게 지혜를 공유하며 사회로 나아갈 힘을 얻었던 그때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루게릭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끝이 다가오는 지금 저를 지켜주는 것은 젊은 시절 숲속에서 17년간 배운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책이 여러분의 삶을 더 순조롭게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오후의 책방, 오늘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디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소개해드립니다.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는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며 임원에 지명되었지만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의 귀의에 나티코, 즉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던 그는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급격히 몸의 기능을 잃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계속해서 전했던 그는 2022년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나티코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은 처음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책 표지에 한 남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괴로움에 울부짖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의 전체 모습은 오늘 낭독해드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시작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쿠바의 화가 토마스 산체스의 작품 경배입니다. 크고 울창한 숲과 잔잔한 호수, 그 너머에 노을진 하늘을 보노라면 괴로워 보이던 남자가 어느새 숭고한 마음을 가진 참배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숲의 힘, 자연의 힘, 본디 그러한 것의 힘은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과 괴로움이 본디 그러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나무가 마디가 있어 더욱 곱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듯 토마스 산체스의 그림들은 책 마디를 이루며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힘을 더해줍니다. 그림에는 화폭 가득 채운 자연 속에 유독 작게 그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은 모습은 명상을 하는 것 같죠. 숲속의 현자였던 저자가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앞으로 더 자주 이 그림처럼 가만히 앉아 명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의 무척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발달 단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 또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고통이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는, 즉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움을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 암 자체로는 조금도 고통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자기 안에서 출발한다는 통찰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이 저 자신에게서 출발한다고 받아들여버리면 이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요. 만일 내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했어도, 그런 굴레에 자꾸만 빠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대체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초라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로 그 자체로 보면 꽤 합리적이고 그럴싸합니다. 누군가가 뭘 했어야 했다라는 식이죠. 예컨대 아빠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명색이 친구들인데 그런 건 기억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좀 더 돌봐줬어야지.
상사가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배우자가 말이나 행동을 다르게 했다면 하는 식이지요.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더 돈이 많았어야, 더 나았어야, 더 날씬했어야,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멀어집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네요. 저자가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잔뜩 웅크리고 있는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고 있지 않나요? 남을 탓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도 말고, 지금 내 마음의 고통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왔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봐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